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3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치디입니다. 오늘도 보조 MC로 제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게 1월이 되고 처음으로 하는 녹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에 하는 녹음인데 어떠세요? 1월 벌써 중순이 넘어가고 있지만 새해 계획 좀 세우셨나요? 저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보통 새해 되면은 저도 뭐 크든 작든 계획을 세우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왠지 계획을 아직 세우진 못했어요. 세우진 못해가지고 근데 인터넷 보다 보니까 뭐 계획을 그런 걸 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누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꼭 뭔가 내가 책을 어떻게 읽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내 일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계획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방면의 계획을 좀 그리고 또 부정이 남아 있잖아요. 부정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럼요. 부정이 중요하죠. 저도 요즘에 좀 원래 저는 계획 안 세우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한번 스페인어를 공부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듀오링고라는 앱으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배워가지고 남미에 또 여행 가는 게 목표예요. 혹시 아직 소개를 안 드리긴 했지만 한솔님의 계획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있으세요? 저도 뭐 원래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서 계획을 안 세우기는 하는데 약간 TMI 같은데 애인분이랑 10가지씩 계획을 세워서 네, 1인당 10가지? 1인당 10가지 세워서 올해 연말에 마지막 날이든 뭐 연말 즈음에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고 진 사람이 비싼 술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획을 오랜만에 세워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계획을 하나씩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의 계획도 제가 세워봤어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친구의 계획을 대신 세워주는 거죠. 평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방법도 재밌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견제는 좀 그런데 술 안 사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비싼 거 하면 진짜 양주 까거든요. 진짜 둘 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계획 세우는 게 좀 괜찮네요. 왜 새해 계획 세우면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좀 나 스스로를 조금 자꾸 이렇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뭐 애인이어도 좋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여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근데 약간은 전략적으로 사람이 많이 갖게 돼 이겨야 되니까 약간 안 어려운 계획으로 좀 쓰면 되고 몇 개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계획들로 이렇게 내가 쓰면 올해 되고 물구나무는 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있었던 거. 연말에 한솔님 다시 모셔서 누가 이겼는지 그럼요, 비싼 걸로 네. 뭐 먹었는지. 뭐 드셨는지 이런 거 여쭤봐도 좋겠네요. 재미있는 새해 계획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같이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만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만이지? 그래서 저희가 설 연휴 동안 아까 어떻게 지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역시 다들 설 연휴 동안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클럽하우스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받아. 치리 클럽하우스 안 하시나요? 전 안드로이드 유저여가지고 아직 영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 어떤가요? 사실 저 클럽하우스 들어가 봤는데 열심히 들어가서 좀 열심히 여기저기 들어가 봤어요. 근데 사실 동태파악 같은 거죠? 동태파악 같은 느낌으로 약간 되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있게 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왜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켜놓고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도 좀 말을 하고 싶다. 너무 자택은 너무 외롭고 좀 나도 좀 말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욕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떠들고 이야기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약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는 포인트이긴 했었었는데 약간 전문가 아닌 사람들의 전문가인 척하는 그런 보통 이제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가 또 좀 궁금해요. 미사여구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되게 처음에는 뭔가 나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인정 욕구는 정말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막 떠드는데 근데 중간에 누군가의 사실 들어보면 되게 실속 없는 내용이고 중간에 누군가의 약간 심도 있는 질문, 깊이 있는 질문 하나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건 유해하기도 하다.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서로 얼굴은 전혀 보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클럽하우스를 알고 계실지 너무 우리 청취자 무시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겠죠? 네, 클럽하우스라는 게 요즘에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목소리로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SNS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도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걸 사용해서 뭐 회의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서로 얼굴을 봐야 내가 이때쯤 말할 타이밍이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은 사람이 말이 많으면은 그냥 거기서 안 열심히 떠들 수 있고 근데 그 말이 약간 되게 재밌다 뭐 아니면 유익하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 떠나고 재미없다 싶으면 다 나가고 그냥 그런 거라서 잔인하네요. 클럽하우스의 기능 중 하나가 약간 이거를 일부러 이런 클럽하우스 내에서 약간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하되 그럼에도 조금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실명 기반으로 그리고 일부러 한 명당 2장의 초대장을 부여해서 초대장 바른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금 자정작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클럽하우스 하면서 좀 이게 되게 괜찮다 하고 싶었던 게 누구나 손을 들면은 거기 이제 그 방에 이제 관리자가 손 듣는 사람은 찝어 올려가지고 누구나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대.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조용히 떠나기 버튼 누르면은 그냥 아무나 알람도 없이 그냥 쑥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말 내가 편하게 말하고 내가 언제든지 안 듣고 싶을 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거치고 있는 자정작용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청년 유니언도 많은 청년들이 또 거기에 있기도 하니까 네, 청년 유니언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안드로이드도 그게 고민이 있긴 하더라고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조금 걱정이긴 했어요. 맞아요. 좀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좀 안드로이드에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구경 좀 해봅시다. 요구합니다. 네,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노동 상담은요 수습기간에 관련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었고 면접을 보고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어제 작성하고 퇴근하면서 읽어보니 작성할 때는 설명도 듣지 못했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는 문구가 계약서 중간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직 사이트 공고에서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로 면접 볼 때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땐 그냥 월급과 출퇴근 일시에 관한 내용만 설명해 주셨고요. 들은 것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것 같아 여기저기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근로 종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수습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수습기간에 급여를 얼마 정도 깎겠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급여의 10%를 깎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또 저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거 말고는 따로 들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수급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 좀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부터 조금 답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상담을 듣고 했었을 때 수습기간 적용이 될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단 근로계약서에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 그러니까 근로계약기가 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정규직이고요. 네. 더 정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넘게 일한다라고 그냥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습기간에 들으신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것을 사실은 사인했다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하고 근로계약서 사인한 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 사장님 한 장 나 한 장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수습기간이 적용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사측이 이제 설명하고 주지시키고 근로계약서 적어놔야지 사실은 수습기간 적용되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설명하고 약간 주지시키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에 와서 사측에 이제 와서 작성하고 나서 사측이 이제 수습기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수습기간이 아니다. 이거 수습기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또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측이 이미 설명했다라고 같이 볼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래서 따라서 또 이거랑 같이 또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측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급여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최저임금의 10%까지 깎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분이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는 그 설명 듣고 하는 그 순간에 녹음을 하셨다라고 네. 하면 혹시 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녹음을 했다고 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게 있죠. 사측이 면접 때 말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면접했을 때 녹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순간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야만 가능한. 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안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맞아요. 매 순간순간을 기록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그것도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명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길 가능성이 만약 이걸로 싸움을 건다고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24시간 일하는 동안 녹음기를 켜놓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상담 내용이었네요. 적어도 이분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는 이제 사측에 조금 뭐 그래도 수습기간을 사측이 좀 고수했다고 하면은 이분이 조금 어느 정도 그거를 사측이 협상을 하던가 아니면 수긍하고 갈 수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해서 어떤 거고요. 수습기간을 제대로 고지를 해야 한다. 인지시켜야 된다.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된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오히려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법적으로는 그게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법리상
판결상으로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그 벌금이라던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은 그냥 벌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10% 깎았다가 깎아서 줬다가 이제 임금미지급으로 이제 임금미지급으로 나중에 진정받을 때 그때 이제 임금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또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혹시나 모르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수습기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수습기간 적용 받으려면은 일단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직업표준분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코드 9번인 단순노무종사자가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되게 좁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막 짧게 3개월, 6개월, 뭐 9개월, 11개월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11개월로 일했다라고 하면은 수습기간 적용 안 받아요. 다만 근데 12개월로 계약했다, 13개월로 계약했다면 바로 이제 수습기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금은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을 깎는 게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의 1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고 있는 임금의 10%가 아니라 최대 최저임금의 10%입니다. 네. 아니다, 잘못 말했네요. 네. 최저임금의 90% 이하는 받을 수 없다. 이하는 받을 수 없다. 네네. 최저임금의 10% 깎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90% 이하로는 받을 수 없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많이 다른가요? 네, 다르죠. 월급 200 받는다고 했을 월급 200을 받고 월급 200 받는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의 10%라고 하면은 지금이 한 185 정도 될 텐데 185에 10%를 깎는 것과 10%만 깎을 수 있는 것과 만약에 원래는 200인데 이제 185에 9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90%라고 하면은 대충 한 160몇? 이 정도 되겠네요. 160몇 정도 받는 것과 이 정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금액으로 보니까 조금 알겠네요. 네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수습기간에 대한 상담 답변과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한솔님을 모시고 노가리 초대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합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근황이나 조합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노가리 초대석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 한솔님을 섭외할 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섭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특히나 이제 바쁘신 한솔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신 김에 아주 뽕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 바빠서 제 성덕한 것에 대해서 제 평소에 열심히 덕질하던 노가리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활동가로서 활동하는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그 지난번 그 회차에서 나온 대로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방송 현장의 노동자들 지원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온 거는 청년 유니언 조합원으로 온 거기는 하죠. 네. 청년 유니언 나름 그래도 한 8년, 9년 차 회원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이렇게 12년도쯤에 가입해 네. 어제래.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가 가입하게 된 거는 좀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지난 회차 때는 이게 저한테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제 마음의 방이. 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제 삶을 사는 방이 있고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 제 형의
어떤 유지나 추모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살기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진지하고 여기서도 좀 원래 안 진지해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실없는 쓸데없는 얘기들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어쨌든 전제 좀 깔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사실 그렇게 그 의미를 엄청 무겁게 부여하며 살진 않거든요. 청년 유니온 조합원은 그때 민달팽이 유니온이 그 만들 때 창립 멤버로 있었는데 저희가 주거 문제를 고민했었지만 어떤 세입자 조직 조합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청년 유니온이 마침 출범을 그 전에 했었고 저희보다 1년 빨리 출범하셨잖아요. 그래서 보고 모티브를 삼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민달팽이 유니온이 2011년도에 출범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들을 가깝게 청년 활동을 이제 시작 단계였으니까 당시 청년 활동 그래서 맺고 있는데 여기 안 가입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예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창기에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청년 유니온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고작 그때 당시 최저임금이 낮아가지고 고작 4,200 얼마를 못 내는 것도 궁색한 거죠. 아니 왜냐면 이게 이해해 주셔야 돼. 이게 제가 대학생이었고 2학년인가 3학년이었고 그죠. 이게 약간 뭔가 아직 노동자도 아닌데 노조에 가입한다는 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4,200원밖에 안 했고 이 정도 못 낸다 그러면 이쪽 분들은 저희 창립할 때 더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래서 시민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서로 네, 맞아요. 상호상조하는 게 있으니 돌려막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좀 가입은 했어요. 가입은 했는데 청류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막 엄청 막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8년간. 그래도 이제 TVN 같은 건 그쵸, 때는 이제 청년 유니온이 생각이 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일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TVN 사건이 엄청 청년 유니온에 의미 있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엄청 큰 일을 하셨다. 근데 활동을 아예 안 했다고 하면 좀 너무 조합원들이 오해하실까봐 이거 들으시는 그 청년 활동에서는 같이 한 게 그래도 많죠. 뭐 청년기본법 같이 한다든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은 제 별명 궁색한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맞죠. 그렇게는 많이 만나서 네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TVN 대책이 하기 전까지는 뭐 민수랑 저랑 뭐 나이대가 비슷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서로 막 멀리서 존칭 이렇게 뭐 위원장님 이렇게 활동판 가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청년 유니온 분들 약간 제가 약간 타자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저희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고 그쵸. 그 미다지 사무실 있을 때도 바로 옆이어서 네, 맞아요. 좀 많이 밀접하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기간이 길었고 대학 학교 활동을 좀 오래 했었고 민달팽이 유니온을 만들고 나서 이제 시민단체로 독립하고 나서는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이었지 거기서 상근 직원을 하기에는 아직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래 뭐 군대 가고 TVN 활동하고 한빛센터 만들고 막 이럴 때까지는 쭉 민달팽이를 막 직접적으로 활동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청년 유니온하고도 막 이렇게 막 사무실은 붙어 있었는데 또 생각보다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3년간 요거 노가리 덕질하다가 이제서야 기승전 약간 오늘 덕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2018년부터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3년 정도를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저는 이제 약간 죄송한 존재였죠. 왜냐면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막 어쨌든 저희 민달팽이 관련된 업무를 하면 청년 유니온 분들이 너무 거슬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시끄럽고 약간 뭐 그래서 저희 웃기만 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웃는 게 공감한 거예요. 아니 근데 한솔님 목소리가 큰 것은 부정할 순 없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뭐랄까 북식호흡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게 들으면 공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공간을 지배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뭐 거슬린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는 근데 청년 유니온에도
공간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쌤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디나 목소리 큰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맞아. 그래서 막 우리는 조용한데 왜 한솔님이 시끄러? 이런 생각은 진짜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재밌어요. 아, 저희가 떠드는 걸 보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니 그게 되게 재밌고, 그래서 그게 약간 밈이 되는 느낌도 있고. 저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가끔 뭘 할 때 좀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자신감 있어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한솔님이랑 친해지면은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발성법이요? 이게 배우신 건지 타고난 건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도 싶었어요. 오늘 물어봐도 되나요? TMI지만. 발성법이요? 발성법은 그쵸. 발성법, TMI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 거야? 이 시간에요? 그럼요. 네. 마음껏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발성을 잘하냐 못하냐라기보다는 발성을 하기 시작한 때가 있고 안 하기 시작한 때가 있고 발성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공명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목이 덜 아파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평소에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집에 가면 목이 막 다 나가 있는 거야. 대학생 때 막 이럴 때. 그래가지고 막 왜냐면 목으로 쓰고면서 계속 말하면 사람이 목이 쉬잖아요. 근데 발성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가도 목이 안 아픈 거예요. 목을 안 쓰니까 덜 쓰니까. 오, 신기하다. 그럼 이건 발성은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럼 배우신 거예요? 내가 발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네, 배웠어요. 발성. 역시 배워야 되는 거였어. 사람이 배워야지. 어디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 저는 사실 막 깊게 관여되진 않았는데 이제 학생 운동권 분들이 이제 선배 그룹으로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운동권 분들은 더 목소리를 많이 쓰시니까 지금이야 미디어 콘텐츠 많이 활용하니까 그럴 일이 좀 적어졌는데 옛날에 순전히 딱 말만 해야 되는 그분들이 제가 약간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었어가지고 그 학생 운동 막바지 시기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웠어요. 그렇구나. 역시 사람이 뭐든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신 줄 알고. 김영민 사무처장님이 그분들이랑 친하셔서 아마 벌써 그분도 배우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유년의 공명인도 영민이요. 다 역시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니 이게 쓰면 너무 편해서 집 가는데 막 뭐 안 아프니까 행복해서. 그렇구나. 배워보고 싶다. 진짜 학원이면 물어보려 그랬는데. 노래 학원 전 노래 잘 못하거든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발성과 대화 발성의 차이가 있어서. 스피치 학원을 좀 고민해봤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쓸데 없어요. 이거 뭐 어디다 쓴다고. 옆에 사무실 같이 쓰는 사람들한테 민폐만 하고 끼치고 막. 아니에요. 또 이렇게 너무 배웠어요. 재밌어요. 한솔님을 보면서. 맞아. 지금은 또 민달팽이 협동조합에서 저희 같이 자매단체라고 불러도 되나?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민쿱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앞서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민달팽이 유니온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성인 되자마자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포스터 보고 찾아가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됐고, 그 단체가 다행히도 꽤 오래 이어졌죠. 지금까지 한 10년 이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중간에 TVN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한빛센터 만들고 나서 이게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뭔가 유사한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로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막 인생 무겁게 안 살아서 그냥 뭐든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선택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민달팽이 분들이 갑자기 상근자가 다 없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만둔다든지. 네, 그래서 제가 청년유니온을 안 좋아한 건 아니었고, 당시 청년유니온은 인원이 가득 차서 저를 고용해줄 만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후순위였는데, 민달팽이는 어쨌든 사람이 비어 있어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있죠. 물론 이제 주거 문제나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것들은 너무 절실하고, 그런 데서는 활동의 의미는
저에겐 있어서 충분했으니까 이런 활동하면서 살면 행복하겠다 싶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운동에 관심이 없거나 막 청년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네. 아니, 저는 되게 그 TVN 사건도 같이 하고 하셔서 저는 청년유니언에서 일하실 거라고 약간 생각했거든요. 아, 이런 계기가 네, 있었어요. 거기는 딱 이미 라인업이 쫙 갖춰져 있었고 그 몇 년도에 그랬죠? 그게 28년도에 어쨌든 새로 기수 바뀔 때 아, 그때 이제 병찰. 네, 그때 쫙 구성이 돼 있었고 빈틈이 없었잖아요. 막 딱 이렇게 자리 쫙 배치돼 있었어요. 이미 딱 누구랑 해야겠다 그 기수분들이 지금 새로운 기수니까 막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가십을 얘기해도 되겠죠. 이미 그때 분들은 이제 그때 임기 분들이 딱 어쨌든 누구랑 해야지 이미 다 마음 먹고 있었고 이렇게 딱 공고한 벽에 들어갈 순 없으니 민달팽이 유니언은 너무 널널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마음껏 해도 됐었고 인생은 타이밍이네요. 그래도 타이밍이죠. 조금만 기다렸어도 틈이 있었을 텐데 저희 1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긴 하죠 이제. 아니야 뭐 그때도 밀렸겠죠 뭐. 아니에요. 그 민달팽이 유니언 있고 지금 하시는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 있잖아요. 두 개 좀 어떤 관계에 있는 단체고 어떻게 조금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요거는 다들 어려워하셔서 저희 회원 조합원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개념이라서 예를 들면 쉽게 이거는 또 청유분들이니까 그 노조가 노동정책에서 사업자를 겸임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사실 지원도 중요한데 공급도 중요하기는 해요.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적절한 집이 제공돼야 되는 주체가 꼭 그 대립적 구도일 필요는 없기는 하죠. 그랬을 때 민달팽이 유니온과 주택협동조합은 사실 하나의 그 멤버십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의 미션을 두고는 있지만 어쨌든 사업의 방식들, 활동의 방식들이 좀 상이해서 두 팀으로 구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니온은 세입자 전반을 그 조직하고 그 세입자의 권익들을 대변하고 뭐 교육하고 상담하고 청년 유니온으로 치면 노조를 모으듯이 세입자들을 모아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전반적인 세입자 조직으로서의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택협동조합은 이제 그 공급 모델을 비영리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주거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실제 사례를 남기고 이게 유니온에서 저도 활동하면서 막 얘기해도 근데 부동산 시장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주로 받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민간 시장의 영역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열받잖아요. 시장에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런 모델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어떤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매출을 계속 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두 개가 같이 묶일 순 없고 두 개 구분해서 팀이 구성이 되었고 근데 뭐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인력적으로는 목적은 같게 두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갔을 때는 좀 제가 그 사용자 마인드가 되긴 해요.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고 순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민달팽이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주택을 직접 만들고 그렇죠, 공급하고 네. 하는 일을 하잖아요. 저도 협동조합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협동조합 주택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를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주택은 기존에 막 임대인, 임차인이 이렇게 막 구분돼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대인은 갑질하고 그냥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고 이런 구조들을 좀 타파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자체가 이 집을 공동으로 좀 소유하는 개념으로 이제 어떤 틀을 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조합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이제 그 입주자인 조합원한테 있게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협동조합만으로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 주택협동조합은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흔히 공공임대주택은 LH, SH 같은 공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고 민간임대주택은 그냥 우리가 널린 이 주변에 널린 이런 그 소위 그 집주인분들 계신 데에서 사는 세입자로 사는 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국가 지원이 없죠. 세금이 투입된 게 없고 저희 같은 모델은 뭐 땅은
정부가 사고 건축물은 저희가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부담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뭐 민간은 민간대로 독자적 영역을 가지면서도 비용 부담은 좀 최소화하면서도 공익 나름의 임대료적 통제나 이런 걸로 공익성은 확보하는 좀 이런 형태의 반반 모델로서 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쓰니까 좋죠. 뭐 이런 어쨌든 공급의 확산과 그거에 대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절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외는 좀 익숙한데 한국에는 좀 드물어서 계속 설명을 하긴 해야지. 이런 것들을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그 기업이자 그걸 어쨌든 기업의 소유 구조를 협동조합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도 많아요. 협동조합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민달팽이 하면 쉐어하우스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원룸형도 많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그냥 사회주택의 구조상 쉐어도 있고 원룸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너네는 협동조합만 이런 걸 공급하는 줄 아시는데 그건 소유 구조를 더 민주적으로 한 거지 뭐 사회적 기업도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약간 이게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시민단체랑 그 벤처 소셜 섹터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기도 쉽잖아요. 서로 잘 안 가깝지 않고 근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좀 좋은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자생하기 너무 힘든데 위니온에 있을 때는 근데 저 집을 공급하니까 일단 시민사회랑 좀 가깝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입주도 하시고 그럼 저희는 조합원이 되려면 무조건 민유 후원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후원회원으로 다 가입도 하시고 그래서 후원회원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그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분들이 이제 그 시민사회라는 데서 이해도 생기시고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모델을 만드는 게 이게 시민사회가 두터워지는데도 뭐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약간 느끼는 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죠. 굉장히 너무 청년 노갈인데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요, 조합원- 일하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아요. 이게 약간 이거는 약간 NGO 하시는 분들만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이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고 한 조직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죠. 그리고 왜냐면 어떤 미션을 보고 계속 돈을 지출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사에서 돈 많이 쓰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려면 네. 돈을 써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재무 구조가 후원금으로 이 활동에 공감해서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봐. 그러면 이 돈 벌어주시는 분들은 아니 고생은 내가 하고 이렇게 약간 이런 갈등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히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나 재단들이 좀 많더라고요. 막 이런 데들이 그 돈 벌어오는 팀과 그 사회적 공헌을 하는 팀의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협동조합은 계속 순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있고 조합원을 어쨌든 우선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유니온은 어쨌든 전반의 세입자분들을 다뤄야 되는 게 있고 조금 더 매출보다는 애드보커싱이라든지 사회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 팀이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같은 목적들을 두고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갈등들이. 뭐 지금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잘 논의하면서 가왔지만 그래도 이 과정이 또 오래 걸릴 거고 이전에도 오래 걸렸고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겠다 라는 것들이 근데 뭐 저 같은 사람 없이 좀 더 대화와 어쨌든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남게 되면 그분들은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근데 왜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초기에 그런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대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그러니까 거니까. 그런 또 어느 시민단체나 있는 이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게 팀이 구분돼 있으면 이 두 팀이 더 멀어질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이제 앞으로 잘해야죠. 맞아요. 이게 둘 다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착됐는데 이제 뭐 당장 내년에 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액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갈 텐데
앞으로 잘해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빨리 1세대들이 좀 사라져서 그러니까 조력자로 남고 다음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잘 이어나가면 그럼 이제 이 조직은 좀 장기적으로 잘 갈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잘 배워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민쿱이 만들어지고서 청년 유니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이 사업자를 가지는 게 네. 이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니언 센터가 네.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잘 보고서 센터도, 그 다음에 센터가 생겼죠. 민쿱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좀, 민쿱과의 청년 유니언이랑, 민쿱이래. 청년 유니언이랑 유니언 센터의 관계도 좀 이렇게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긴 한데, 그쵸? 뭐 돈을 보통- 벌어오고 쓰고 이런 그런 거가 게 아예 근데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기능을 좀 분화한 느낌이 맞아요. 강하니까 저희랑은 맞아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긴 진짜 해요. 매출을 발생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협동조합에서 2년 활동했는데 완전 자본주의의 노예 화신이 되었거든요. 진짜로 막 자나깨나 회사 출근하면 돈 벌 생각. 근데 필요해요. 이런 사람 너무 중요해요. 어. 맞아. 언제까지 맨날 이 시민사회 내에서 돌려막기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맞아. 지금 후원은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TBN 사건을 조합원분들께서는 또 많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그 이후에 한빛센터가 생긴 이야기는 잘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도 이사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과 고민에서 만들어진 건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희 형이었던 이한비 PD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청년 유니언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명예도 회복하고 그 위로금도 공식 사과를 받으면서 CJNM한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얘기 나온 겸 다시 한번 모든 조합원분들과 당시 사무국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로금이 나온 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좀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고 그걸 사실 뭐 제가 가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떳떳하게 막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추모를 잘 하는 방식은 그 고인이 생전에 좀 바랐던 사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온전히 추모를 하는 의미겠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위로금들을 종잣돈 삼아서 이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라고 하는 민간 차원의 그 방송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방위적으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노동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노동 조직들이 거의 없었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도 이제 혼자 싸웠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언론 노조가 역할들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규직 중심으로 이게 구성된 노조상 좀 더 확장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랬을 때 방송 산업은 워낙 그 비정규직과 계약직 프리랜서 막 이런 특고 뭐 등등 도급 구조도 너무 피라미드형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정규직 분들이 모여있는 언론 노조의 활동만으로는 이제 아쉬움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한빛센터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와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송국에서 그거를 받는다든지 뭐 장시간 노동이 있으면 이제 그 약간 투쟁하면서 그 권익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이어가고 있기도 했고 최근에는 비슷한 사례였죠. 이제 프리랜서 PD로 청주방송에서 일하고 계신 이재학 PD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대책위를 한빛센터 중심으로 꾸려서 그 문제들 이게 어쨌든 뭐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청주방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어느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방송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사를 하고 계시면서 맡은 업무 같은 것도 사실 궁금해요. 맡고 있는 일은
그냥 잡다한 예들이고요. 각종 프로젝트. 어. 여기서도 돈 따오는 뭐 지원 사업을 지원해서 그걸 일부 제가 맡아준다든지. 왜냐면 저희가 상근 인력이 막 충분하지는 않아서 이게 초반에는 특히 이제 그 위로금이 계속 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금이 안 도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고 사업도 받아오면서 근데 그거를 또 기존의 상근 인력분들이 다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몇 개는 제가 돕기도 하고 뭐 말이 이사지 뭐 사실 뭐 이사라기보다는 그냥 그 약간 한 0.4 활동가 정도 이상근 활동가 이상근 활동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별개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빛센터의 사무국장님이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나 설득을 하는 것보다 이제 저라는 사람이 나가서 뭐 이한빛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에 두 명의 내용들이 비슷한 수준을 이야기할 거면 그 정도의 내용이 서로 공유된 상황이라면 때로는 제가 가는 게 더 적절한 순간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저한테 주어진 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들이 이제 제가 나가면서 활동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센터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진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때 왜 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고 해서 또 저는 한빛센터에서 현장에 커피차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맞아. 그것도 사실 커피차를 그냥 한빛센터 그 캠페인 하시는 거 보기 전에는 보통 뭐 팬들이 이런 걸 한다던가 맞아. 아니면 뭐 소속사에서 친한, 이렇게 친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거였는데 그 커피차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한솔님이 그 노무사님이랑 유튜브 찍는 영상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주로 어떤 이야기 제가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막 보진 않고 한솔님이 영상을 찍으시는구나 이렇게만 봤거든요. 그게 조명이 좀 잘 안 좋았어. 저희가 기술을 막 이렇게 얼굴이 너무 침침하게 나왔는데 제 얼굴이 피곤하게 살진 않거든요. 그거는 미리 얘기해드리고 커피차는 이제 다행히 지원 사업을 하나 받을 수 있게 돼서 방송 현장 지원하는 그래서 그 지원 사업 통해서 물론 커피차 같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긴 했었어요. 그냥 팬덤 뭐 저도 덕질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런 그 방송 현장에 가장 좀 익숙한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지원 사업 받게 됐고 그래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게 그 시민사회가 같이 고민하면 좋을 법한 뭐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뭐 홍보나 미디어 채널들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맡거나 아니면 이슈 발굴들을 하는 것들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 프로젝트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담당하고 있고 그 상암 여성 미디어 활동가 그러니까 여성 비정규직 그 미디어 노동자들 또 그것도 이제 연대체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운영하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 단위로 이슈 발굴하는 거 그리고 그 퀴어 스태프 이슈 발굴하는 거 이제 그런 제가 사실 제가 막 민달팽이에 약간 죄인이긴 한데 거기서 돈 받으면서 거기에 막 사무실에 막 아시잖아요. 저 사무실 거의 없잖아요. 있을 때 시끄럽고 거의 대부분 없다가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우리 회원들 들으면 안 되는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본업이 있으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출근해서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못 맡고 이런 식으로 연대나 이슈 발굴을 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주로 이제 담당해서 상근자분들의 인력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것도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래부터 그래도 좀 이게 방송업계 이런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 좀 더 이슈 발굴하는데 유리하니까
그래도 지금 상근자 분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제가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혹시 어떤 덕질을 하고 계신다던가. 아니, 예를 들면 저는 드라마는 항상 꾸준히 보고 있고,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그쵸. 그리고 요새는 덕질 안 하는데, 아이돌들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근데 요새는 안 좋아해요. 저 이제 늙는다는 게 어떤 건지 보면,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아이돌들이 그때보다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상품적으로 이렇게 뽑아낸 듯한 느낌이 있다든지 이래서 약간 정이 안 간다고 할까? 자꾸 옛날 아이돌로 회귀하게 되고 유튜브도 자꾸 옛날 아이돌 영상만 보고 닭골공원 이런 데 가 계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고 하지만 우리는 청년 유년이니까 좀 더 젊은 세대랑 소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 요즘에 맨날 하고 있어요. 아이돌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A 아이돌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알아요? 이렇게 최근에 컴백했어요. 걔네 왜 앨범에 한 3-4번째 곡인가? 그거 진짜 발랄하고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쵸. 하나 아는 사실로. 아니요, 아는 사실도 아니고 보통 대충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3-4번째 트랙쯤엔 밝은 노래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법하다. 그쵸. 약간, 혹시 그 영수 알아요? 막 그런 거 있지. 아는 척 하려고 장난칠 때. 한 명만 걸려라. 흔한 이름 불러가지고 지혜 알아? 이런 거. 수진이 있잖아, 수진이. 네, 노력하는 활동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청년 유니온에서 이렇게 돈 받고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비상근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맨땅에 초록이라는 그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또 한솔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활동 영역 그리고 운동 영역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벌써 꽤 옛날인가? 사람책에 같이 제재랑 참여하셨다고 들어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주제가 활동가를 왜 시작했고 하면 비전이 뭐고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재밌는지 행복한지 고민은 뭔지 이런 거 얘기 나눴던 맞아요. 이런 얘기 너무 궁금해요. 오늘은 한솔님이 계시니까 제재님의 얘기 더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시청자분들. 저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활동을 해본 지 그렇게 또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날 사실 그 자리가 좀 쑥스러웠다 그래야 되나? 한솔님도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오신 분도 그분은 진짜 오래 하셨더라고요. 정말 뭔가 얼마나? 연륜이 그냥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처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쫄리지만 어쨌든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저도 3년밖에 안 됐을 때고 제가 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가요? 돈을 벌고 이렇게 일을 한 거는. 그렇지만 또 운동 영역으로 생각하면은 학생 때도 좀 이렇게 활동하셨고 하니까 그때 또 개량이었어가지고 약간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 쳐주긴 하거든요. 복식은 알려줬지만 그쵸. 또 개량이라고 하니까 청년유년이랑 딱 맞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때? 저요? 저는 그때 근데 그때 사실 질문지를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갔어요. 이제 한솔님 오신다는 얘기도 듣고, 한솔님 평소에 워낙에 이제 말주변도 좋으시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또 고민도 충분히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전문성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나 너무 많이 후달리면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엔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걸 미리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 있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 상강 활동을 하면서 삶을 충분히 영위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근데 또 그때 뭐 물어봤죠? 어떻게 살고 있고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을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행복한지 어.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그냥 사실 이게 좀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너는 왜 시작한 건 너한테는 그 동기가 강한지. 저 앞에 세 개는 좀 얘기가 긍정적이게 할 수 있는데 저한테 동기가 막 엄청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대단한 서사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아니 어때요? 저는 막 그냥 뭐 이거 해도 그냥 뭐 얼마나 대단하게 산다고 막 그러니까 뭐 뭐든 뭘 하든 맞아요. 그냥 사실 막 그렇게 내가 막 세상을 다 바꿔낼 것 같은 사명감 따윈 없고. 저도 비슷한 층의 얘기를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활동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다른 직업을 선택할 때나 뭐 지속할 때나 그만둘 때의 고민과 제가 활동가로서 하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그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한솔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도 사회에 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직업으로 등치시켜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제 생각에 오는 게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너무 사명감이 큰 거는 개인에게 좀 스트레스거나 활동 자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니까 오히려 다들 그렇게 막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쪽의 사람들이. 그런 분도 계시지만. 케바케. 맞아. 케바케라서 그냥 그런 부담은 좀 없어도.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막, 나는 막 엄청나게 막 노동운동에 막,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막 주거 운동이 내 인생에 막 전부이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또 이 일들이 잘 맞거나 또 괜찮고 의미가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약간은 이렇게 양념을 좀 뿌려야 됐었어요. 왜냐면 막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으면 막 결혼하기 좀 부담되고 막 인건비는 최저임금 막 주나 안 주나 모르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 양념을 좀 쳤죠. 그래서 어차피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된다. 맞아요. 이런 그래서 느낌. 그날 이제 이런 사전에 뭐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대답하려고 했던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솔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말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거랑 너무 비슷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하고 그랬어요. 저 최근에 다른 어떤 활동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맨땅이 초로로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해주신 게 되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여성환경연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비둘기, 평화, 이런 이미지인데, 자기는 그 안에 독수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활동가들한테 슬로우 라이프, 운동한다고 하면서 일 슬로우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일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 슬로우 라이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가들은 아주 치열하게 하는 게 운동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어떤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활동가 계속 하고 싶고 운동 영역에 되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제 한솔님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운동 영역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민사회랑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때 이제 사람 책 때도 이게 행복하냐 이 활동을 이렇게 직업으로 살면 행복한지 막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대단한 일을 소위 그냥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뭔가를 더 바꾸고 싶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혹은 아니면 기업에 가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누군가한테 일정 부분은 피해를 끼치거나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타협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 개인이. 근데 여기 운동을 하면 그래도 대단하게 많이 벌진 않고 대단하게 사회는 조금씩밖에 못 바꾸더라도 그래도 사회에 약간 플러스 되는 일들을 하면 살 수 있지 마이너스 주는 일을 하면서 살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는 계속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건 있어요. 우리가 막 엄청 대단한 사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뭐 한국에서 뭐 얼마나 많은 걸 바꿔봐야 제가 바꾸는 거랑 뭐 대통령이 바꾸는 거랑 우주적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도 많이 바꾸면 중요하고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안 주면서 이렇게 도박적으로 사느니 여기서 계속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더 커져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이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 있는데 근데 별개로는 어쨌든 조금씩 바꾸는 그 조금의 정도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거나 기대가 되면 좋겠죠. 그런 거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서의 그 조금의 정도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사실 이 자체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한국 사회의 여건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 좀 더 시민들과 과연 시민사회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한 축으로는 고민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의 활동가들이 그 좀 더 이렇게 서로가 좀 잘 연계해서 좀 공동의 목표들이 있으면 좀 같이 이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별개로는 어쨌든 세상을 좀 바꾼다면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스스로 좀 갖춰야 되는 좀 정책적 소위 약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역량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단적으로는 지금 저한테 막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하라고 맡긴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그 비판은 하지만 이 사람들 말고 제가 맡으라고 하면 뭐 진짜 사람 부동산 문제를 좋게 해결할 것인가 막 이런 것 좀 고민이 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됐어 갑자기.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너는 그럼 얼마나 잘하는데라고 할 때 제가 제안 드렸던 게 좀 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좋게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임법을 진짜 통과했을 때 거기를 피해 보는 사람은 적고 좀 더 보호받는 사람은 많아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저희도 세상에 마이너스를 안 주고 플러스를 주는 역할이니까 뭐 그런 정책적 고민들도 계속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봤을 때 막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뭐 총선 때 이럴 때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시민사회가 힘이 그렇게 막 누군가가 눈치를 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듣긴 듣지만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서 뭔가 아직까지도 열심히 많이 키워왔는데 해야 될 영역들은 더 있겠다? 그래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니까 그 시대에 맞게 또 시민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데 여기가 멈춰버리면 또 바뀌는 게 조금 멈춰버리면 또 다가가는 게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뭐 되게 꾸드rat한 대안이 있거나 막 아주 막 제가 대단하게 잘하는 영역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동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활동가 개개인의 삶 같은 것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여유도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그 치열하게 살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개인의 여유까지 놓치고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시민사회와의 연결이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 활동가들이 계속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굉장히 필요한 활동들이고 중요하다고 청년연이 한 20명 정도 활동가를 다 한 250만 원 막 월급 이렇게 주면 그럼요. 그럼 뭐 퇴근도 6시에 하실 때도 있고 막 주 40시간 지켜가면서 이래도 막 더 지금 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약간 여러 가지 겹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 활동가들이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여유가 생기는 것들도 두터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뭐 필요한 때는 다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 너무 치열하게 바쁘면 저도 막 너무 바쁘니까 옛날에는 막 청년유님 뭐 하는지 다 알고 이랬는데 요새는 막 너무 바쁘니까 아니 뭐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쵸. 아니 좀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동료들도 돌보고 나 자신도 돌보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회
그 뭐 무슨 이슈가 있는지도 알고 뭐 이래야 맞아. 되는 건데 계속 이제 파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혹시 사람책 얘기하시면서 네. 재밌었던 거 없나요? 사람책 재밌었을 것 사람책? 같은데. 활동하게 된 계기 다 아시겠지만 사람책에서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청년 유니온에 처음 온 얘기를 했었을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처음 노동법 배운 얘기를 했었을지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뭐 다 연관된 얘기인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통 일부씩만 다 떼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제재님이 어쨌든 그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논리도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수 모르게 남용하는 인간들이 문제고 저도 좀 그런 욕심들이 날 때 자제해야겠다 생각하다. 제가 맨날 전제가 길어요. 막 까는 게 앞에. 근데 어쨌든 어쨌든 저처럼 그냥 뭐 예를 들면 운 좋게 대학에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근접해서 만나서 조금 더 이렇게 한 사람보다는 제재님의 스토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했어요. 그 활동을 고민하는 과정, 그 시작하는 과정, 막 그렇지 이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펼치는 과정.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 잘 모르겠거든요, 정말. 그리고 네 무슨 얘기를 했죠? 기억이 나세요? 어쨌든 그 노동법 얘기도 해주셨고, 네, 노동법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뭐 처음에 혼술 대책위 하면서 제가 집에서 갑자기 이 청년유니온에서 제가 그때 청년유니온 활동 열심히 안 하고 가입만 해놓은 아까 뭐 망나니? 뭐라 그랬죠? 날라리. 날라리. 네, 제가 날라리여가지고 네,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 단톡방 같은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조합원 방에 서명 받고 있다. 그때 약간 뭐지?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야 되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하고 네, 그때 대책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뭐 오프라인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이러진 못했어요. 개인적인 여건상. 근데 그래도 막 뭐 페이스북 잘 안 하지만 들어와서 뭐 보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는 네, 뭔 얘기를 했을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시민사회 활동을 막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당사자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청년 활동 하시는 분들이. 정책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이제 규모화되고 나름 체계화되면 제 스스로가 약간 정책 당사자인가가 헷갈려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막 청년주택 정책을 펼치거나.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막 정말 학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야 교육 이거 진짜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근데 지금 저한테 그 교육 문제를 다루라 그러면 뭐 그때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루려면 다룰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라고 해서 그 정책이 올바르게 갈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정책 당사자도 아니고 사실 그게 좀 괴리된 이야기를 하거나 저만 스스로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쨌든 좀 더 진정성 있는 접근도 어려울 거고 근데 막 주거 정책 다루다 보면 또 그런 이슈들을 만나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어떤 주거 불안정을 겪을 때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에서의 또 차이도 있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고민이 있는 시기인데 그랬을 때 내가 최대한 안결이 되거나 혹은 내가 혹시라도 그 정책 당사자들의 참여를 내가 참여함으로 해서 그 권한들을 뺏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막 진짜 정책 당사자가 정책을 구현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모습들 막 감동인 거죠. 이런 분들이 설득력이 진짜 높겠다. 오늘 무슨 말씀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아마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청년유니온 이제 선거 나갈 때 출마의 변에도 뭐 제가 노동 경험을 했을 때 이야기, 뭐 알바를 했는데 뭐 돈을 덜 받았다던가, 뭐 메꾸라 그랬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알바를 할 때는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 조직 문화가 너무 좋지 않았다던가,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쌓였고, 그리고 뭐 노동법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뭐 저도 뭐 학생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저희도 학내 어떤 부조리, 총장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시기에 또 이제 세월호 사건을
그때 시대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과 좀 뭐 사회적인 것과 보고 느낀 게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맞아요. 종합적으로 드렸던 것 그렇게 같습니다. 그 청년 유년이 건강한 조직 느낌들이 그날 더 많이 느꼈죠. 이게 저희가 끊임없이 회원들 만나고 혹은 시민들 만나야 되는 것도 그냥 어떤 순간에서는 어떤 하나의 선택들이 사실 되게 신중하거나 무겁잖아요. 이거 하나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랬을 때 근데 때로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만으로 판단하고 혹은 뭐 나는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너무 더 무모하게 이제 그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게 점점 정책 당사자성들이 계속 떨어지면 나보다 좀 더 이 판에서 오래 활동은 덜 활동했거나 혹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덜 논리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 기업들이 여러 논리를 대지만 그냥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가 더 비논리적일지라도 더 한국사에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청년유는 계속 이런 변화들을 꾸준히 가져온 조직이었고 그 얘기를 제주님 직접 해주시니까 이제 민달팽이도 다 바뀌어야겠다. 내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조합원분들 1대1로 만나러 다니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조합원 만남 이걸 사업을 연간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할 때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성이 조금 많이 높았을 텐데 이제 상근 활동가가 되면서는 어쨌든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 청년들보다는 그거에 대한 좀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성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합원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런 현장성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됐고 그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한테 내가 이런 걸 당연히 알아야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활동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요즘 코로나가 너무 격산되고 하면서 카페도 닫히고 해서 조합원분들을 만날 자리가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 분씩 만나러 다니면서 그때 그것에 대한 감동치가 제가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가서도 만나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로써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때 그분도 그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지금도 감동받았어. 지금도 감동받아. 이 청류의 저력 이런 데서 시작된다. 약간 근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놀랐던 게 저는 이렇게 노동운동을 저희가 하면서 여기서 노동을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유니온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이 떨어진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거에 있어서는 사는 데랑 일하는 건 다르니까 좀 그런 감이 잘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비영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안정적이 살 수 있는 모델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러는 데 있어서 제가 아직 정책 당사자성이 안 떨어진 거는 그래서 이런 사회주택 저도 입주해 있잖아요. 달팽이 집에 그 입주해 계시듯이 그런 사회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거침없어요. 아직도 내가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 사회주택 판에는 이런 청년활동이랑 완전 다르거든. 거기는 진짜 개발사들 많고 사회주택 파는 그런데 아저씨들보다는 훨씬 더 내 이야기가 더 자신감 있게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세입자 전반의 이슈로 갈 때 생각해보면 사회주택에 입주한 사람 기껏 해봐야 뭐 공공임대차 합쳐봐야 5%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주택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판단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좀 더 좋은 판단들이 좋다고 생각한 판단들이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멀어지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노동 문제가 분리된 건 아니니까 나름의 어떤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거 문제와 고민이 좀 이렇게 다르긴 한 거예요. 그냥 뭐 잘라도 되는데 좀 이야기를 길게 덧붙이면 지금 뭐 저나 아니면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혹은 조금 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들도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대학 4년제도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좀 넓고 그래도 나름 주변도 깨끗하고 뭐 좋은 환경에서 좀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살고 싶은 욕구들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거 문제들이 좀 더 넓고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적정 주거 기준 막 이런 논의들이 주로 쟁점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별개로 비전형 노동자들이 그냥 지금 단지 넓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건 좀 저는 입장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 이분들한테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이 거주해야 될 때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조건 자체가 다른 건데 어쨌든 판단들이 계속 저희가 회자되는 판단들이 이렇게 이쪽에 자꾸 쏠리게 되면 이 이슈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빛센터 얘기로 하면 사실 그때는 더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 120시간 일하니까 산업 안전에 대한 이슈가 방송판에서 주된 이슈가 아니에요. 일단 막 지금 잠을 못 자는데 위험한 거냐 안 위험한 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주된 이슈가 이건데 지금 주거에 있어서도 주된 이슈들이 각각의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뭐 조건에 따라 다른데 제가 주변에서 만나거나 듣거나 집중하는 환경이 여기랑 좀 멀어지고 있는 느낌들이 막 나는 거예요. 민유도 이제 안정화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월급 적당히 잘 주거든요. 그때 먹고 살 만큼은 하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또 사회적 입주자들이고 이러면 또 이게 조금은 괴리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좀 쓸데없이 길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맞아. 저도 옛날에는 거의 저는 1년마다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반지하도 살아보고 뭐 얹혀서도 살아보고 뭐 별의별 형태의 주거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뭐 되게 운이 좋게 이런 협동조합 주택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정말 조금 관심이 멀어진 거죠. 근데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뭐랄까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안정화된 건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런 만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노동의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있어야 있을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활동을 하는 어떤 정당성, 내가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합원들밖에 답이 없기는 한 거예요. 뭐 내 주변에서 어떻게 찾을 뭐 당사자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저만 해도 뭐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도 어떤 층위가 있듯이 이제 노동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 노동자가 있고 노조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구직자 문제도 있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막 특고 막 다 있는데 네 그런데 조금 더 청년들이 많은 곳 조금 노동 조건이 열악한 곳 이곳의 이야기들은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활동할 수 없는 거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더 하게 됩니다. 만나는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는 경로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 정책적으로 경로 이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이게 그 노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다 안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이탈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조직화되거나 이렇게 드러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맞아요. 주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죠. 왜냐면 집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경로 이탈된 사람들을 만나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 20대들이랑 대화하면 제가 뭐 그때 어쨌든 안정화되기 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구성해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것 또 부족한 데다가 맞아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경로를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더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 차라리 내가 20대 때였으면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게 이탈된 사람들이랑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일 텐데, 뭔가 이런 것들이 쉽진 않다. 막 이게 계속 잘 해야 될 텐데 관성화되고 있다. 약간 스스로가. 관성화. 네, 저희 활동가 반성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무 아니요. 좋아요. 이런 면에서 청년유니언 그때 제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과 여기 건강한 조직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아닙니다. 이만 끊을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노가리 공식 질문을 제재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노가리 공식 질문입니다. 한솔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이 진짜 어려워. 한마디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온을 해야 될 텐데 부족하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을 해도 이게 약간 먼저 튀어나오는 건 이런 단어들이라서. 네. 아니, 옆에서 이렇게 종종 얼굴 보고 또 같이 맨날 이제 기자회견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요즘에 저희 이슈가 어떻게 하면 청년단체를 이렇게 모아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한솔님 계셔주시니까 든든하죠, 되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청년 유니온도 민유 민쿠베 이렇게 보온을 잘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청유에게 잘 뭐 해드린 건 없으니까. 아닙니다.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진짜 앞으로 또 민달팽이 유니온이랑 청년 유니온이 같이 뭔가 해보일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드네요. 또 어떠셨는지는 또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오늘 녹음 전반적으로는. 성덕이 이런 기분이구나. 어머. 예전에 저희 시화 한번 왔었죠. 네네네네. 시화 왔을 때 물론 다들 영민 사무처장님한테 끌려온 느낌은 컸지만 네. 그래도 시아님의 공연 워낙 좋은 것과 별개로 청년 유니언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사실 19년도에 처음 상근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첫 출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또 민쿠 분들이 사무실에 되게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도 뭐 종종 이제 여기 저희가 회의실에서 밥을 먹으니까 회의실에서 먹으면 뭐 같이 먹고 그렇기도 했는데 물론 민유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막 되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 더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만간 또 저희 대청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청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청소 날도 이렇게 그때 되게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사무실이 너무 더러워서 그런지 이걸 버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재는 어떠셨나요? 저 오늘요? 네, 저도 한솔님 그때 사람책도 그랬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끔 뵐 때 이렇게
에너지가 되게 좋으시니까 같이 있으면은 같이 업되고 이렇게 즐겁게 파이팅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덕분에 즐겁게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말에 꼭 그 계획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와주세요. 여기 안 나와서라도 맞아. 우리 소통을 이제 잘 할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2주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한솔님, 그리고 보조 MC로 도와주신 제재님, 고맙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오랜 친구, 민달팽이 주택과 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 센터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또 앞으로도 연대라는 이름의 우정을 계속 지속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